최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로나19 수치들이 대략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이 감염자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돼 시장에 데뷔했지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공개적인 강경한 발언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사실상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방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되는 사람들이 전부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감염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방보건 당국자들이나 저명한 전염병 전문가들 대부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프로텍션을 제공한다. 이게 그 공식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백신을 접종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감염됐을 때 아프지 않게 심각하게 증세가 발전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백신의 기능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플루샷을 맞아도 감기나 독감이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운이 좋으면 본인이 잘 관리하면 주사 맞고 하면 안 걸리는 분도 계시지만 주사 맞아도 걸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백신 접종자들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지금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겁먹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감염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 의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앤토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아직 레드 플래그를 내걸 정도는 아니다. 예, 레드 플래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빨간기니까 그만큼 네. 이제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뭐 그런 신호를 할 정도는 아니고 기존의 백신의 그러니까 효능은 여전히 좋은 편이고 네. 우리가 그 우려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하고 방심은 금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백신을 맞았으니까 나는 이제 마스크 벗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백신을 맞는다는 게 접종을 한다는 게 결코 마스크를 우리가 안 쓰기 위해서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변이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는 경우에 그 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백신의 그렇죠. 역할이고 그렇죠. 예,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고 그래서 백신은 백신을대로 맞되 모든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지키더라도 혹시라도 운이 없어서 바이러스가 내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백신이 막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방비 상태로 이제 마스크 벗어 던지고 뭐 예전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가듯이 행동해버리면 위험한 거죠. 그럼 계속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런 백신을 맞아도 위험합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백신 접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이곳에 LA에서 나왔어요. 예, LA에서 나왔어요. 네. 그 LA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12명이나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공식 발표했어요. 이 사람들은 LA 지역에서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고 컴플리트한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2주가 지나서 효능이 완전히 그 면역력이 생성된 사람들이 12명이 지금 감염됐다고 합니다. 바바라 포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이 12명 감염자들은 백신 접종을 컴플리트한 완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모두 장기 요양시설 관련자들입니다. 12명 중에 4명은 장기 요양시설 환자들이고요. 나머지 8명은 장기 요양시설의 스태프들. 네. 그래서 12명이 지금 그러니까 감염됐습니다. 지금 뭐 장기 요양시설에 12명이 나온 것은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맞아요. 보통 사람들한테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12명 나왔다고 해서 12명밖에 없나? 이게 아니라 그렇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12명은 확인이 된 거고요. 네. 바바라 포레오 보건국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LA 카운티에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수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네. 그 얘기는 감염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감염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LA 카운티에서 감염된 사람들 중에는 접종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접종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증상이나 네. 가벼운 증상으로 지금 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LA 카운티 보건국이 확인한 그 범위 안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 이후에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 중에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까지 간 경우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다. 네, 이런 네.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참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신 접종자들과 관련된 수치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좀 뭐랄까 좀 부정확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많이 솔직히. 들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바바라 프레어 보건국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치는 12명이지만 너무 그런 수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엑스트라 케어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들이 매우 불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보건국장도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지금 그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을 맞은 후에 이 감염된 사람 중에 사망자나 병원에 입원까지 한 사람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따라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소노마 카운티, 캘리포니아에 있는 다른 카운티죠. 소노마 카운티는 LA 카운티보다 감염자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총 39명이 확인됐어요. 근데 인구수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LA가 훨씬 많은데 LA보다 훨씬 적은 인구수의 소노마 카운티에서 지금 39명이나 나왔다는 거는 이건 LA 카운티에서도 12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네. 쉽게 생각할 때 말이죠. 네.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접종하면은 감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감염될 거면 백신을 왜 맞아야 돼?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도 가요, 사실은. 우리가 1년 이상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백신이 또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 파이자나 존슨앤존슨은 스탑이 됐지만,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그나마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도 앞서 파이자 모더나 맞고 지금 일하러 못 나오고 집에서 지금 쉬고 있고 누워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그런 분들 생각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파하면서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LA 카운티 보건국은 그런 얘기죠. 그래도 이걸 맞는 게 프로텍션 면에서는 좋다. 안 맞는 것보단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경우고 그래도 이런 그 기존의 백신을 맞아 놓으면 변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더라도 상당한 정도는 디펜스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 특히 LA 지역에도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사실들을 알아내야 대처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고 계속 마스크 쓰고 모든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 이게 좀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 답답할 수 있고 깝깝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박현경 기자도 소개해드렸죠. 나스닥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돼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근데 정말 이 코인베이스가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만 해도 아주 승승장구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가 뭔가 또 이 주식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는데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 코인베이스가 어제 나스닥에 상장됐고 정말 그 굉장한 그 세레모니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제를 모았었는데 결국은 주가가 폭락하면서 싱거운 대비로 끝났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미국 경제 수장이죠. 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아주 예상치 않게 직설적으로 암호화폐를 공격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세계 경제계 리더들의 모임
The Economic Club of Washington D.C.가 열렸는데 여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사로 참석해서 암호화폐 질문을 받고 답변했는데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네. 평소에 굉장히 온건한 스타일이고 아주 신사잖아요, 이분이. 네. 그래서 이분이 아주 말도 굉장히 절제하는 스타일인데 어제는 뭐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네. 암호화폐는 투기 수단이다. 아주 직격탄을 날렸고요. 네.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강경한 발언, 2연타를 날렸습니다. 암호화폐는 투기 수단일 뿐이다. 하나 강경한 발언했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굉장히 암호화폐에 타격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연달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결정타가 되고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폭락을 했죠.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이 아닌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고 아주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은 뭐 어제 코인베이스 상장 때문에 나온 얘기 나온 얘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아주 좀 일부러 그런 기대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심하고 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했고요. 실제로 코인베이스가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폭락을 해버렸어요. 이 주당 250달러에 시작을 해서 바로 381달러로 거래가 이제 들어갔고 한때 42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 제롬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자 바로 338달러 그러니까 바로 100달러가 그냥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트코인 가격도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65,000달러까지 바라보다가 비트코인이 제롬 파월 의장의 작심 발언이 나온 이후에 62,000달러까지 내려갔고 정말 그래서 어제는 아주 저격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초강경 발언들은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예, 그게 지배적이죠. 그래서 어제 폭락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네. 코인베이스 상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주 앞으로 강하게 이 규제하고 제재하겠다. 그런 뜻이 담긴 그런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정식 투자 수단, 주류적인 투자 수단으로 이제 올라선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곧바로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아무런 규제받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은 뭐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암호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규제도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 네. 아주 강력히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규제 당국의 규제를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아주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코인베이스 상장을 계기로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규제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은 한마디로 선전포고했다. 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에 이제 편입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만큼 제도권의 규칙을 지키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경제 시스템 밖에 있잖아요, 지금. 글쎄 말이에요. 이게 돈이라는 게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건데 네. 이건 중앙은행이 찍어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그 통제권 밖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화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시각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느끼기로는 아마 이 코인베이스가 쉽게 그렇게 재미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어제 발언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계속 그 코인베이스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계속 어제 그대로 30달러대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네.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 연준이라든가 재무부라든가 이런 데서 강력히 규제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또 한마디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가능성이 높죠. 네. 일론 머스크 CEO는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좀 싫어하고 싫어하는 그런 그걸 넘어서는 스타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마디 할 수 있을 일론 것 같습니다. 머스크보다는 제롬 파월 의장이 훨씬 더 파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현실적인 파워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일론 머스크대로 또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그 규제를 피해가는 또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머리 싸움 이것도 어쨌든,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네,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싸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